새벽 5시 30분 수술동 복도는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찼다. 창밖의 빗방울은 이제 마른 눈물처럼 유리창에 붙어 있었다. 지은호는 수술 대기실 문 앞에서 칼날 위에 선 듯한 몸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친모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리고 의료진의 냉정한 통보가 끝없이 맴돌았다. 제3자 이식 실패. 유일한 희망은 친딸. 의학의 언어는 언제나 그녀에게 죄책감과 희생을 요구했다. 그녀의 두 손은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이 손이 자신의 생명을 줄지 혹은 폐륜적인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할 도구가 될지 그녀는 그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이동 침대가 밀려나왔다. 얇은 천 아래 고성희의 얼굴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본 은호의 내면에서는 버려졌던 친엄마를 모르고 살았던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증오,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리움. 그 복잡한 감정들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운명으로 돌아왔다는 절망감에 은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악마 같은 운명을 거부하려는 듯 침대가 지나가는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다. 이 파국적인 순간 박성재가 회색 코트를 휘날리며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비웃었다. 어머니, 다른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피를 보아야만 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될 운명이었다는 것이겠죠. 이 말은 수술실 앞에서 지은호에게 보내는 가장 잔혹한 조롱이자 친모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권력 아래 두려는 냉혈한의 선전포고였다. 이 지역은 이 잔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성재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 파렴치한 새끼, 내 야망 때문에 은호를 또다시 지옥에 던지려는 거냐?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가 뒤섞여 병원 복도를 뒤흔들었다. 두 남자의 몸싸움이 터지고 복도에는 비명 대신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성재는 지역의 멱살을 잡은 채 섬뜩하게 속삭였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닥쳐. 이 모든 건 내 아버지와 우리 집안에 썩어 빠진 악연의 대가다. 내 사랑이 내 가족을 죽일 거야.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싸움과 성재의 잔혹한 폭로를 들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친모의 폐륜을 넘어 대물림된 집안의 저주 때문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술실 문은 은호를 향해 들어오라는 듯 묵직하게 닫혀 있었고 은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세 사람의 갈등과 분노, 가족 악연의 폭발이 병원 복도를 뒤덮는 피보다 잔혹한 지옥이었다. 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폐륜적인 어머니와 냉혈한 친구의 잔혹한 거래 사이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복도 끝 수술실 경고등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귀에는 친자의 간 공여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치의의 목소리가 마지막 재촉처럼 울렸다. 그녀는 분노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어머니의 욕망에 우정을 배신하고 그 욕망을 설계한 성재의 잔인함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로 돌아와 생명을 요구하는 운명의 장난에 하지만 그녀는 분노만으로 버틸 수 없었다. 고성희가 비록 악마였지만 친모의 유일한 생명줄이 자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생명의 대가로 어머니를 살리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복수일 수 있다는 비뚤어진 생각이 그녀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를 살려두고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 재산, 권력, 죄악을 앗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파멸이라고 그녀는 악마적인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킬 때 이 지역이 그녀에게 다가섰다. 지역은 자신이 성재에게 들은 가족 악연의 진실을 숨기고 은호를 안심시키려 했다. 안 돼, 은호야. 그 악마에게 너의 모든 것을 줄 순 없어. 우리가 복수할 거야. 살아서 복수하자. 그러나 은호는 지역의 눈동자 속에서 숨겨진 두려움과 고통을 읽어냈다. 지역 역시 성재의 협박과 가문의 저주에 갇혀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선배, 이거래. 내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그 악마는 살려야 해. 살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간을 준 대가로 모두 가져올 거야.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내 복수의 서막이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완전히 각성한 여인의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고성희의 비열한 생존을 자신의 처절한 복수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결단은 지역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지역은 은호를 막으려 했으나 은호의 단호한 눈빛은 이미 세상 모든 미련을 끊어낸 칼날과 같았다. 지역은 자신이 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과 성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쥐고 벽을 내리쳤다. 벽에는 붉은 피가 튀었다. 은호는 그 피를 외면하고 수술실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생자의 걸음이 아닌 사냥꾼의 단죄의 행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간 공여 동의 및 설명서가 쥐어져 있었다. 은호는 결심의 무게를 짊어지고 검사실과 준비구역을 지났다. 체온, 혈압, 간 기능 수치, 모든 조건이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승인하듯 적합을 외치고 있었다. 검사기계의 차가운 금속음과 의료진의 절제된 움직임이 그녀의 복수 의지를 의학적인 절차로 포장하는 듯했다. 그녀는 침상에 누우면서 이간을 통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리라 다짐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병원장실에 홀로 앉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고성희의 생명 연장이 곧 자신의 권력 독점을 의미하며 지은호의 희생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인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재는 손에 쥔 서류지역 가문의 몰락을 담보하는 비리 문건을 내려다보며 우정을 가장한 배신자로서의 자신의 냉혹함에 스스로 만족했다. 지역은 벽에 피를 흘린 채 은호가 들어간 수술동 문 앞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는 성재의 협박 가족 악연 때문에 사랑하는 은호를 막을 힘을 잃었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지역은 은호의 희생이 자신의 무능함과 가문의 저주 때문임을 깨닫고 복수심의 방향을 완전히 성재에게 돌렸다. 그는 성재의 추악한 야망을 세상에 드러내고 은호의 간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피로 갚아주리라 맹세했다. 결심의 순간 은호의 몸에 마취가 투입되었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어린 시절 친모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마지막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고 이제 그 그리움은 피와 함께 어머니에게 돌아가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어머니를 파멸로 이끌 칼이 될 것이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은호의 간은 절제되어 고성희의 몸으로 옮겨지는 중이다. 수술실의 무수한 기계음과 의료진의 짧은 구령 속에서 피는 붉고 뜨겁게 두 몸을 연결했다. 은호의 몸을 떠난 피와 간은 고성희의 몸 안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이식된 간은 생존의 희망이자 은호가 어머니에게 심어놓은 파멸의 씨앗이었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 이지혁은 몸을 의자에 최대한 파묻은 채로 수술 종료만을 기다렸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 세대의 비극적인 악연이 아른거렸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피가 자신들의 가문을 묶고 있는 저주를 연장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지혁은 은호의 간이 고성희에게 생명을 주고 성재에게는 권력을 주는 이 상황을 자신이 끝내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박성재는 이 소식을 듣고 냉소적인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은호의 희생으로 어머니의 생명은 연장되었고 지혁은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성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자신이 설계한 이 완벽한 패륜극에 만족했다. 결국 모두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 사랑, 우정,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의 눈빛은 권력에 중독된 악마 그 자체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성희의 몸에 세간이 자리 잡고 생존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은호에게 가장 잔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해야 했고 사랑하는 지역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재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피는 말하지 않았지만 피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 비극의 대가가 청구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났다. 은호는 탈진 상태로 고성희는 생명을 겨우 붙잡은 채 회복실로 옮겨졌다. 이식된 간은 고성희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듯했다. 생존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가혹한 비수였다. 지은호에게는 복수를 위한 생존이었고 고성희에게는 파멸을 목전에 둔 생존이었다. 지혁은 은호의 회복실 앞에서 오열했다. 그는 은호에게 자신의 무력함과 성재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를 고백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이제 너의 복수는 나의 복수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 성재와 저 패륜성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 지혁은 은호의 회복이 곧 복수의 선전포고가 되리라 맹세했다. 박성재는 병원장실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고성희의 회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은호의 상태를 통제하려 했다. 성재에게 고성희의 생존은 가문의 비리를 영원히 묻어둘 유일한 인질이었고 은호의 간은 그 인질을 살려둔 무기였다. 성재는 은호의 희생마저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둔갑시켰다. 며칠 후 은호는 복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냉정하고 차가운 단죄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연장한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선사하리라 다짐했다. 병원의 공기는 새 생명의 희망 대신 복수의 서늘한 기운으로 뒤덮였다. 수술 후 고성희의 간 기능 지표는 일시적인 안정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 안정은 잠정적이었고 이식된 간은 또 다른 합병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간 이식은 없었다. 의학은 고성희의 생명을 겨우 붙잡고 있었지만 생존의 불씨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은호는 회복실에서 어머니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잔혹한 계약이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그녀의 침묵은 냉정한 선전포고였다. 지혁과 은호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복수라는 가장 단단한 결속으로 묶였다. 지혁은 성재의 협박 속에서 이중 스파이가 되어 성재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의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나는 성재에게 굴복하는 척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희생과 거짓으로 뒤섞인 비극적인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을 자신의 승리로 확신했다. 그는 고성희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지역을 통제했으며 은호의 희생으로 모든 악연의 실타래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성재는 자신이 지배하는 이 가문에서 왕좌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핏줄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은호가 준 새로운 간은 고성희에게 잠시의 생명을 주었지만
그녀의 죄악을 심판할 새로운 검이 될 것이다. 병원의 공기는 생존과 파멸,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냄새로 뒤섞였다.